제 이름은 정경수고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고 사변둥입니다. 지금 50년생이고요. 지금은 여기 중앙로 2가에 살고 있습니다. 1950년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사변둥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의가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의가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5km에서 한 6k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면은 외삼촌하고 그다음 제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그때가 그래도 가장 추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산 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외삼촌이 그 당시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차이가 났나요? 그래서 외삼촌 또 친구들,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녔죠. 걸어서 다녔나요? 그렇죠. 물론 걸어 다녔죠. 그러면 1시간 한 반 정도 학교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책부라고 그러죠. 책부로 이제 저기 메고서 그때 학교 다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라북도 그 익산은 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름길로 간다고 논길로서 이렇게 같이 가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이제 하교학교 올 때 보리밭이 있어요. 근데 보리밭에 옛날 그 나병 환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학생들 뭐 이렇게 뭐 피를 먹고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저 혼자만 하면 무서우니까 기다렸다가 그 외삼촌 또래 그 형들하고 같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모래를 한 움큼 이게 쥐고서 걸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둥병자들이 쫓아오면은 그 모래를 던지면 몸이 박혀가지고 못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한 8살에서 9살 정도. 제가 초등학교를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옮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익산에 있는 황등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했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그 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는 제가 이제 또 의과에서 또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아버님이 자꾸 이제 전근을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봄에는 모를 신고 올 때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 도와준다고 모판도 옮겨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도 심기도 하고 가을에는 벼를 벨 때 또 볕단을 옮기기도 하고 또 볕단을 묶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또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외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는데 금관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금관이라는 그 향이 나는 담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말고 외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몰래 한 개 피를 빼가지고 성냥불에 붙여갖고 담배를 피워봤죠. 피워봤는데 한 모금 빨았는데 얼마나 어지럽던지.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평생 담배를 안 피우게 됐습니다. 이게 담배는 독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군대 가서도 그렇고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여기 성신양에 근무를 했습니다. 75년도 12월 달에 세벤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내려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이제 머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담에 있는 도담 장로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가면서 연애를 하게 됐죠. 그분이 교사였는데 늘 그 수요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늘 일찍 오셔가지고 조개탄을 피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헌신적인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프로포즈를 하게 됐었죠. 22살이고 제가 26살 때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를 부장님이 그걸 보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장님이 저를 중매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중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벌써 그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장님이 단양교육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다른 데로 정근을 보냈어요. 소백산 자락에 있는 보발초등학교라고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정근을 보내더라고요. 정말 1년 한 3개월 동안 연애 편지를 매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가장 소중히 보관을 하고 있죠. 77년도에 제가 이제 4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학교 교편을 그만두게 했죠. 2000년도죠. 2000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중역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역을 우선순위에서 사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매인데 자식들이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있죠. 그 당시 집사람이 집에 쉬고 있었는데 학교 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다행히 또 합격을 해가지고 충남 부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충북은 제 임용하는 교사들 연령대를 40대로 끊었는데 충청 남도는 45세까지 그걸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충남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던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따도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을 둘을 입양을 했었습니다. 제천에 있으면서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어린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둘을 시청 복지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입양을 했던 것이죠. 집사람이 부여로 발령이 나면서 여기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제가 어린이들 둘을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됐었죠. 3살, 4살? 그 정도 됐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겼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또 그 입양된 아이들은 부여로 제 엄마가 데리고 가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혼자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다 장성해서 예, 그렇죠. 잘 지내고 있죠. 둘은 결혼하고 둘은 지금 아직 셋은 결혼하고 하나는 지금 미혼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가 인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집사람을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타자에 대한 배려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고는 그 이해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도 좀 뛰어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담백했어요. 그리고 늘 자신감이 있었고 왜냐면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독서광이었어요. 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어려울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또 다행히 제 집사람이 이제 다시 교편을 잡게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또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녔어요.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대학을 다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립학교니까 그 등록금이 엄청 비쌌습니다. 집사람이 그 당시에 학교에서 그 대출 받는 게 있었어요. 저리로.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대출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결국에는 대학 졸업을 시켰죠. 시키고 딸아이가 미국에서 그게 계기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빚도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딸아이 때문에 저희 집사람랑 같이 미국도 거의 한 10번 정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로 여행도 했었고요.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있죠. 지리산하고 설악산, 그다음에 한라산을 등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등산을 해보고 싶다.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여기 여행을 좀 많이 해봤는데 유럽 쪽에 여행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유럽도 여행을 해보고, 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의 길, 거기 한 500km 아니면 또 800km 두 군 코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코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제 꿈입니다. 2013년, 벌써 만 10년이 돼 가는데 2013년도에 같이 미국 여행 갔다가 딸 집에서 심근경색으로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한테요 그 얘기를 제가 종종 해주거든요. 지족불욕, 족함을 알면은 욕됨이 없고, 그 다음에 지지불태, 멈출 줄 알면은 위험이 없다. 그래서 늘 족함을 알고 늘 멈출 줄 알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인지자열악 불식견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지만 가마 매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